자, 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이제 뭐 말로만 들어봤지 사실 뭐 많이 쓸 일이 거의 없죠. 요즘에는 다 제품들이 만들어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자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톱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구를 만든다고 하는 게 뭐 사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해요. 네. 재료가 있으면 두 가지만 알면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자르기, 두 번째는 붙이기. 네. 자르고 입체로 붙여서 고정시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구가 되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능이 레벨을 제공하는 기능이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 딱히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 혹은 심미적으로 아름다우냐 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레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입체를 만드는 것 그런 입체를 만드는 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소조, 조소 여러분들 아시죠? 깎아내는 조각은 깎아내는 거고 소조는 붙이는 건데 그런 과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재료를 그런 과정 속에는 사실 우리가 찰흙이나 지점토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소조를 하거나 조각을 하는 과정에는 구조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수업에서 구조와 형태라고 이름 지은 건 뭐냐면 현대 사회로 되면서 우리가 뭐랄까 그 전에는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안 부르고 디자인이 산업혁명 이후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되고 새로운 그 분야로 이제 인정받는 그 생겨나게 된 과정 이전에는 뭐라고 불리냐면 우리가 응용미술 혹은 장식미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면서 그 재료를 어떻게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라는 것이 만드는 과정 속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전에 장식미술이라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에 있는 학교는 뭐 예를 들면 응용미술학과라든지 아니면 장식미술학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디자인 학교라고 부르지 않았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과정을 디자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도 예전에 장식미술학과가 따로 있었어요. 현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의 생산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생산성이라고 하는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켜서 만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료를 적게 사용한다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제작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단가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생산의 효율성, 재료의 효율성이 미학의 개념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이제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제품이 그냥 단순하게 예쁘네 안 예쁘네 뭐 스케치를 잘했네 곡선이 아름답네 아니 그런 정도의 얘기를 넘어간 거죠. 생산의 효율성이 다 고려된 것이고 저는 뒤에 보이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것이 저 파트가 전부 다 나눠져 있어서 생산의 효율성이 고려된 형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의 디자인의 개념으로 넘어오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제작 과정을 얼마나 단축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의 관심 속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공정의 관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런 제품들이 사회에 많이 퍼지면서 여러분들이 동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미학적인 관점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들 현재에 와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들은 여러분들 막 조각이 막 엄청나게 된 여러분들 클래식 가구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뭐 취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심미적으로 예전만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고대까지는 아니고 중세나 우리가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어떤 장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심미적인 부분이 결정됐었다면 지금은 재료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여러분들이 심미적인 기능으로 이것이 예쁘다 혹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구조, 그러니까 재료와 생산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만들어내는 그 구조가 형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형태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와 형태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와 구조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구조와 형태가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구조를 잘 수행하는 것이 형태적으로도 완성도가 있어 보이게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념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예,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구를 만드는 과정, 입체를 만드는 과정은 그냥 단순하게 아주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 과정인데 두 가지 단계인데 재료를 자르고 그다음에 그 자른 재료를 붙이는 것, 붙여서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입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자르는 걸 할 거예요. 자르는 거. 자르는 거. 여기 이제 나무가 있는데 가장 기본 재료예요. 우리가 요즘은 가구는 뭐 꼭 나무로 만드는 것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죠. 금속으로도 만들고 뭐 다른 것들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입체를 만드는 구조와 형태의 관계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재료이기 때문에 나무를 골랐고요. 이 나무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사제 용어로는 그 다루끼라고 불러요. 다루끼. 저도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다루끼라고 불러요. 아마도 일본 용어겠죠. 일본 용어일 것이고 뭐 표현이 좋진 않지만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다루끼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각재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각재가 이게 다루끼 각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구를 만들 때 쓰는 나무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내장재나 뭐 이런 기본 골조를 할 때 쓰는 나무의 종류고 이렇게 나와요. 기성품으로. 여기가 아마 3cm, 3cm 정도 될 거예요. 3cm, 3cm 혹은 그보다 좀 작을 수 있는데 나무의 소재는 미송, 송은 소나무 송자예요. 그래서 미송 혹은 소송이라는 나무로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왜 사용하느냐? 싸기 때문에. 싸요. 아주 싸요. 물론 나무가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가구 재료로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건축에서 실내 인테리어, 실내 건축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다가 부셔야 할 때 가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각재예요. 각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사이즈에 나눠서 불러요. 뭐 2x4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게 폭이 좁고 면이 넓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성품의 종류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 다루끼, 이 각재는 그 중에서 가장 얇은 축에 속하고 가장 저렴한 목재예요. 그래서 가구에는 사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구에 사용하지 못할 것도 없다. 왜냐면 싸고 저렴하고 여러분들이 가구를 만드는 입체를 만드는 수업 재료로서는 이만큼 적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다 구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각재가 있죠. 이것들 여러분들 다 쓰시고 아마 이게 모자랄 거예요. 아마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다 쓰고 모자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시게 될 텐데 그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인 오늘은 자르기, 톱질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톱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톱이 뭐냐면 다른 톱을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등대기 톱을 사셔야 돼요. 등대기 톱, 제가 이 명칭이 왜 등대기 톱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등대기 톱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등대기 톱인데 등대기 톱을 처음에 사시면 이 자루와
이 톱날이 따로 와요. 그래서 이걸 결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 결합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톱날에 이 어떤 톱들은 요 톱날을 잡아주는 요 톱 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걸 사시지 마시고 이렇게 톱 자루의 머리가 짧은 것, 짧은 것.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 얘가 이렇게 나중에 결합하면 여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톱날이 있는데 그건 사시지 마시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짧은 거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걸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저는 지금 맨손으로 하지만 좀 이따 장갑을 낄 건데 여러분들은 꼭 장갑을 준비하셔가지고 톱날에 손이 다치거나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고정을 이제 시켜주신 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 여기가 아주 좁죠? 좁은 틈인데 여기로 톱날을 밀어 넣어 줄 거예요. 근데 손으로 힘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렇게 살짝 쳐주면, 바닥에 치면 안 돼요. 왜냐면 톱날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거나 뭐 다른 이제 금속보다는 좀 무른 소재 위에다가 이렇게 쳐주시다가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고 나면 요 부분을 내리쳐서 이제 지렛대 원리로, 이제 지렛대와 관성의 원리로 이제 톱날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면 톱날이 뒤로 이제 밀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빼실 때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쳐주면 지렛대와 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톱날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고정을 손으로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키고 좀 더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뒤쪽으로 쳐서, 이게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고정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치면 톱날이 날아가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제 얼굴로 칠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인물은 별로 없지만 얼굴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작업하다가. 네,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톱날이 고정이 됐어요. 몇 분 찍었어? 12분, 13분이요. 13분? 자, 그러면 이제 이 톱날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볼게요. 나무를 자르는 과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당구, 여러분들 혹시 안 쳐보셨죠? 당구. 남학생, 제가 어렸을 때는 당구 많이 쳤는데, 학생 때는 당구를 치면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끊어 친다고 하지 않고 밀어 친다고 해요. 밀어 쳐야 한다고.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팔로우 스윙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제 방망이를 휘두르는 운동은 팔로우 스윙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구도 딱 치고 안 끝나죠. 그걸 번트라고 하잖아. 근데 홈런을 치려면 쭉 밀어쳐야 되잖아. 그치? 골프도 마찬가지죠. 비거리가 많이 나오려면 쭉 밀어쳐야 돼요. 톱질도 마찬가지야. 이 팔로우 스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톱을 잡아보시면 요 앞에를 잡고 깨작 이렇게 깨작 하면 안 잘려요. 톱날은 앞으로 밀 때는 길을 내는 거고 뒤로 잡아 당길 때 나무가 갈려지면서 잘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톱날의 톱 자루의 뒷부분을 잡고 길게 팔로우 스윙으로 잘라주시면 아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송, 소송, 이 소나무 계열은 나무가 아주 물러요. 그래서 금방 잘립니다. 자,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길게 톱날의 전체 앞뒤의 길이를 다 활용해서 아주 쉽게 잘리죠. 근데 저는 쉽게 자르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톱날을 하면서 참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양쪽에 지지대를 놓고 그 가운데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운데를 자르면 절대 잘 안 잘려요. 왜 그런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운데를 자르면 이쪽으로 와서 가까이서 좀 찍어 주실래요?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고 있으면 톱날이 나무에 가하는 힘은 아래쪽이잖아요. 아래쪽 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잘리면서 보시면 이제 이 톱날의 두께만큼의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톱날의 두께만큼의 틈이 생기는데 톱날을 자르면서 아래로 누르는 힘 때문에 이 톱날이 이 틈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그렇죠? 틈이 좁아지면서 톱날을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면 톱날이 잘 안 움직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톱질을 하실 때는 항상 자르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예. 한쪽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받침대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리면서 아래쪽으로 처질 때 이 톱날이 지나가는 공간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예. 그럼 이렇게 벌어지면 어떠겠어요? 톱질을 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톱질이 계속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만 잘 염두를 하시고 톱질을 하시면 아주 편하네요. 근데 사실은 톱질을 하시면서 조금 전문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손으로 잡고 하면 얘가 지금은 이 나무가 제가 짧은 걸 가지고 해서 그렇지만 저 나무가 지금 우리가 12자라고 하는데 12자 한 자가 30cm예요. 한 자가 30cm니까 12자면 저 나무는 지금 3m 60이거든요. 그럼 3m 60짜리가 내가 이 한 지점을 잡고서 톱질을 하고 있으면 요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이나 무릎으로 잡고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양쪽 두 지점을 잡고 톱질을 해주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지지대가 없어야 하고, 톱질을 하시면 금방금방 이렇게 나무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톱의 뒷부분, 중심에서 뒷부분을 잡고 길게 팔로우 스윙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구를 칠 때, 여러분 당구는 안 쳐보셨을 수도 있지만 당구를 칠 때 보면 큐가 정확한 위치를 때리느냐가 중요한 요소를 하는 것이 뭐냐면 시점의 위치예요. 이 톱날이 어떻게 나무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이 톱날의 눈이 바로 위쪽에 있어야 돼요. 시선이. 그래서 톱날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잘라야 되잖아요. 내가 이 나무를 원하는 각도로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점이 이 톱날보다 왼쪽에 주로 많이들 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면 톱날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요. 사선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자를 수가 없겠죠. 정확한. 그래서 톱날이 들어가는 각도를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톱날 위에다가 시선을 놓고서는 아주 쉽게 아주 깨끗한 단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기계로 자른 거 못지가 않네요. 뭐. 예. 거의 기계인데. 예.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가구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인 나무 자르기, 톱을 이용해서 자르기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붙이기,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목공용 본드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공용 본드가 아니라 에폭시 본드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기에는 아직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2시간 이내에 빠르게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드가 마르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빠른 시간에 어떻게 빠르게 강하게 조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만나.